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 활용 들어갑니다. 이 삼각함수 활용. 목표는 기하입니다. 목표는 기하. 다시 말하면 나의 목적은 도형이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여러 가지 배워야겠지만 첫 번째는 원, 그 다음에 삼각형에 관련된 성질들을 하나하나 보자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아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삼각비 못 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직각삼각형화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활용하자. 삼각함수 활용. 이게 목적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삼각함수를 활용하지? 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부터 보여줄게 라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첫 번째 배웠던 부채꼴부터 출발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원에 대한 설명도 먼저 이해해 봐야 되는데 원에서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따로 다뤄야 될 내용은 바로 원주각 성질이에요. 원주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 안에 이렇게 부채꼴이 놓여요. 이렇게 해서 부채꼴 놓이자. 이렇게 A, B.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가 뭐다? 세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 바로 2분의 세타가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은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각도는 2분의 세타가 나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원주각이잖아요. 근데 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부채꼴의 각도를 줬을 때 이 원주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현재 이 원주각을 줬을 때 원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현재 부채꼴로 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전부 다 부채꼴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결국 이거 부채꼴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를? 바로 이 중심각도를 감출 때 쓰는 게 바로 원주각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한 번만 이해해보자. 살짝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시고 그렇게 뭐 써먹을 이유는 없어요. 현재 이렇게 부채꼴 잡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양쪽 끝점을 고정해 주세요. 양쪽 끝점을 고정. 그리고 원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으세요. 스톱.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때 이 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반지름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2알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현재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여기도 베타.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베타. 그러면 여기가 바로 2베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얼마다? 2알파 더하기 2베타. 그래서 항상 이 각도의 몇 배? 2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원주각 성질이에요. 원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원 안에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심화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심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금 봤지만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O, A, B.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양쪽 끝점을 뭐하자? 고정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딱 고정해줘. 그러면 지금 방금 봤듯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각도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세트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때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채꼴을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양쪽 끝점만 고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줄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현재 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고정, 이게 되는 거야. 양끝점을. 그리고 현의 양끝점을 고정하고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래서 이 배경의 키워드는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2개. 이게 중요한 거야.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몇 개? 2개가 등장할 거다.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2개가 등장하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가 여기를 만약에 고정한다면 이렇게 고정해 주면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 여기를 베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를 알파, 그럼 여기도 알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바로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관계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형도 세타, 알파, 베타, 여기도 세타, 알파, 베타. 그래서 이 두 도형의 이름은 바로 닮은 비가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야. 닮은 비 성립. 자,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누누이 잘 나올 거고, 이제부터 상대방은 이렇게 부채꼴을 감출 거야. 대신에 부채꼴을 연결하는 양끝점을 연결하는 요 변의 길이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원 안에 현재 내접하는 삼각형이 몇 개? 2개. 중요 포인트는 한 변을 공유한다. 한 변을 공유한다. 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기하학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사인 법칙을 배웁니다. 사인 법칙.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첫 번째는 원이 떠요. 원이 뜨죠. 그리고 원 안에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쓰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small a, small b, small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게 앞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라는 한 점을 옮겨주세요. 그럼 A라는 한 점을 옮겨주면 어떻게?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옮겨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끼어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끼어있는 각도는 어때요? 변함이 없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똑같지 않아? C라는 길이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길어졌죠? B라는 길이는 어때졌어요? 짧아졌어요. 각도 B는 어땠어요? 작아졌어요. 각도 C는 어땠어요? 커졌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비교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만 보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만 보존. 그리고 원의 중심 통과하면 원주어 성질상 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수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바로 지름인 ER.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는 기존에 있는 A와 같으니까 현재 이것은 빗변, 직각이니까 여기가 바로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R분의 A라는 것은 뭐와 같다? sin A와 같아. 첫 번째 진리를 뽑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엔 A, B, C가 있는데 이게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C라는 것을 좀 옮겨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걸 옮겨주다가 원의 중심을 관통하게 옮겨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 C하고 여기 각도 C는 어떻다? 똑같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길이 C라는 값은 변함이 없네. 이게 되는 거죠. 이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현재 C의 위치가 바뀌어도 한 각도와 현재 맞은편에 있는 길이 C는 안 변하는구나. 원주어 성질에서 여기는 바로 수직. 그러면 여기 값은 ER.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돼? 현재 ER분의 C라는 것은 뭐와 같다? ER분의 C는 sin C와 같다. C-하고 C하고 각도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되는 게
현재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 옮겨보자. A, B, C인데 현재 이 B를 옮겨주세요. B를 어디로? 이렇게 뭐 내려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는데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로 값이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끼어있는 각도는 어때? 똑같아. 원의 중심 지나면 원주각. 대신에 이 길이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여기 길이를 얼마? 그대로 B로 둔다면 현재 요것은 지름인 2R이니까 2R분의 B는 뭐와 같다? 현재 2R분의 B는 바로 빗변과 높이 바로 사인 B와 같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할 것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을 어떻게 연결할까? 라고 봤는데 모든 식의 공통적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2R이에요. 전부 다 2R이 있네. 그쵸?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sin A분의 A를 2R이라고 하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sin C분의 C를 2R이라고 하자. 여기는 sin B분의 B를 2R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것을 2R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다만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거는 이제 단순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녹일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니까 이제 사용법을 좀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되는 거죠. 내용은 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이것을 문제화시켜야 돼요. 현재 이 안에 삼각형이 놓여 있다. 이렇게 A, B, C small b, small a, 그 다음에 small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방금 전 정리했던 내용은 sin a분의 a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것이 2R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로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긴 식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원이 존재합니까? 라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원이 존재하십니까? 예, 저 봤는데 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지름을 활용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반지름을 활용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요 그림. 살짝 정리해주면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 것은 이렇게 현재 A, B, C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요번에 나는 반지름은 써먹을 거야. 이 뜻이 돼요. 이건 써먹을 거야. 그러면 이 식 3개 중에 몇 개만 하나만 갖고 와. 그래서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sin A분의 A는 2R과 같다. 바로 요 하나를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쓰는 게 아니고 요것만 쓰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각도 그리고 맞은편 길이 그리고 마지막 반지름 이 3단계 콤보에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각도와 그 다음에 한 각도와 살짝 넣어 붙어서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반지름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에 관련된 이야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과 구하는 값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줄게 뭐 갖고 와? 반지름 값 구해라 할 수도 있고요.
반지름과 한 각도 줄 테니까 맞은편 길이 구해라 할 수 있고요. 한 길이와 반지름 줄 테니까 맞은편 각도를 구해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 원이 없어요. 그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 A, B, C. 여기는 small a, small b, small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반지름이라는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요건 쓰지 못하니까 여기서 써줘. 그럼 누구를? 두 개만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와본다면 반지름이 없는 걸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sin a분의 a는 sin a분의 a, sin b분의 b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관계가 어때? 라고 한다면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 관계가 뭐야 하면은 각도 값이 몇 개다? 그럼 각도가 두 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각도 두 개, 그리고 길이도 몇 개? 두 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문제 풀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그리고 한 각도와 그 다음에 그것의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은 서로가 원리는 태생은 똑같은데 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출제하는 방법과 식정리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원에서 관련된 내용은 다 봤고요. 그래서 원주어 성질을 알아야 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다뤄야 될 내용은 코사인 법칙이에요. 싹 지우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뭐냐? 라고 한다면 세 번째, 코사인 법칙. 지금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전부 다 사인의 빗변과 현재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빗변과 높이 관계였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여기는 small a, small b, small c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점에서 반대쪽 변에다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지 않겠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몇 개? 두 개로 나눠질 거야. 그러면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A에서 내릴 수도 있고 B에서 내릴 수도 있고 C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길이가 알파와 베타라는 값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가 뭐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기존 삼각형하고 비교했을 때 이 파란 삼각형은 뭐가 손실되지 않았니?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각도와 이 길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알파를 관련돼서 식을 만들어줘 하면 C분의 알파. 이것이 바로 코사인 B다. C분의 알파가 코사인 뭐가 같다? B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끼인 각은 변함이 없네. 이게 되겠죠? 그럼 B하고 베타의 관계가 B분의 베타란 코사인 C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준다면 A라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 요 알파니까 넘겨서 C 곱하기 코사인 B. 그리고 여기선 베타는 B 곱하기 코사인 C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A라는 길이를 구했는데 A가 뭐야? C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C. 양 변과 양 밑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미를 한다면 수선해만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보면 C 곱하기 코사인 A, A 곱하기 코사인 C. 그러면 C 곱하기 코사인 A, A 곱하기 코사인 B, C구나. 이게 되는 거죠. 양 변과 양 밑각.
이거 곱하기 코사인, 이거 곱하기 코사인은 맞은편 길이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C라는 길이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C도 수선의 발 내리면 B 곱하기 코사인 A, A 곱하기 코사인 B. 현재 A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과정이고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연립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비슷비슷한 게 보여요. 코사인 B는 여기 있고요. 코사인 B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여기 있고요. 코사인 C는 여기 있죠. 미안, 여기는 코사인 A입니다. 현재 여기는 코사인 A. B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 어디 있어? 그러면 코사인 A는 여기 있네. 이게 되는 거죠. 얼추 비슷한데 이걸 조금 더 정리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양변을 똑같이 A가 있잖아?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하는 거야. 제곱이 아니고 A를. 그러면 A 제곱이란 AC 코사인 B. 코사인 B. 플러스 AB 코사인 C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B를 양변에 곱하면 BC 코사인 A. 여기는 AB 코사인 C. 여기는 C 제곱이란 얼마 나온다? AC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A다. 이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결과가 AC 코사인 B는 현재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B 코사인 C는 얘랑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BC 코사인 N은 얘랑 똑같습니다. 이제 연립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먼저 연립을 해봤어. 나는 파란색이 싫어서 파란색을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란 AC 코사인 B 플러스 마이너스에 BC 코사인 A다 쓸 수 있고요. 밑에 거 그대로 따라온다면 C제곱이란 AC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선 이 두 개를 한 번 더 연립하시면 돼요. 덧셈을 해도 좋고 뺄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더 해봤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란 더해주면 2AC 코사인 B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A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면 이걸 넘겨주면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하는 건 이 글자를 외우지 말고요. 그림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짝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 어떤 말이 나오더라? 현재 A, B, C. 그리고 현재 구하는 건 누구다? B제곱 좀 구해줘. 아, B제곱이란 현재 A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과 끼인각 알면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이거 더하지 말고 빼주면 어때? 그거 빼준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란 이게 될 거고요. 빼주면 요거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엔 B제곱 C제곱 넘겨준다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세요. A, B, C. 요번에 구하는 건 누구다?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건 A값.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제곱. 오케이. C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결국 양변과 끼인각 알면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코사인 법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야? 정리해주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해주면 아까 사인 법칙은 뭐였어요? 길이가 2개, 각도가 2개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현재 보다시피 길이가 몇 개 하면 3개. 길이가 몇 개? 3개. 그리고 각도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지는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값과 조건문을 합쳤을 때 현재 길이가 3개, 각도가 하나면 코사인 법칙. CF. 만약에 길이가 2개,
각도가 2개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코사인 문제 다 끝났어요. 딱 3분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끝낼게요. 개념 정리가 여기는 별게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를 정리해 줍시다. 살짝.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 넓이.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는 수직이 있다면, 두 번째는 수직이 없다면으로 생각해 줍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삼각형의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수직. 그러면 여기 길이를 우리가 A, 높이에 해당하는 걸 B라고 하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A, 여기를 B라고 해줍시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직을 주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각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넓이 구하는 식이 간단해지는 건 S가 뭐지? 스퀘어라는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하지만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만약에 수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봤는데 수직이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건 나에게 각도 값을 주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해줘. 여기가 B라고 해줘.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여기다 세타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수직이 없으니까. 그럼 왜 줬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 H죠. 맞죠? 그러니까 이 H를 대신하려고 세타가 있는 건데 이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값을 정리해 보면 B분의 H란 바로 사인 세타와 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H란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인데 이 H 대신에 누가?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것이 바로 넓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설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유형의 맵 정리,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 바로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